반갑습니다. 9월 모의평가 어떤 점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학생이라면 어땠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 얼마 전에 본 6월 모평에 비해서 아마도 전반적인 느낌으로 좀 어려워졌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유를 짚어보라 라고 한다면 6월 모평의 문항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쉬운 문항은 좀 확실히 쉬운 경향?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쉬운 문항에 대해서 또 요런 문항들은 내가 좀 자신 있게 잘 풀었다. 요런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번 문항의 경우에는요. 전통적으로 나오던 난도가 낮은 문항들, 좀 수월하게 나오던 문항들의 제시문이나 선택지들이 하나하나 뭔가 조금씩 더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 단계 더 높여준 느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비교적 쉽게 나오던 문항들의 주제들이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난도가 좀 올라간 느낌을 준다. 그래서 무엇 하나 아주 만만하게 그냥 깔끔하게 딱 풀었다. 더 뭐구나 고민할 게 없었다. 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하나라도 더 줄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전통적으로 어렵게 나오던 고난도 문항들 있죠. 그러니까 사상가 기반에서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문항들인데 그런 문항들에서 언제나 그렇지만 새로운 선지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가서 우리를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더 고민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한 선택지의 효과가 또 컸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조금 더 어려워졌고 항상 어려웠던 거는 언제나 똑같이 여전히 어려웠어.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6월 이후로도 공부한다고 봤는데 만만하진 않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점들을 대비해야 되느냐 그 사인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되니까 이런 걸 강조해주고 싶어요. 흔한 말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 나 의외로 놓쳤네 라고 생각했던 그 문항들에서요. 혹시 제시문에 그 단서를 넣어뒀는데 나는 굳이 그 단서를 중요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놓아버린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세요. 첫 문장 어떤 단어만 보고 롤스, 싱어, 레오폴드 하고 다 딱딱딱 빨리빨리 시간을 줄여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효율적으로는 접근했는데 그 제시문 속에 그 사상가인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부분 외에도 함께 딸려 나온 그 문장들의 존재 이유가 있죠. 가치가 있어요. 선택지들과 굉장히 정합성 있게 연결된 완벽한 세팅이거든요. 그걸 놓쳐요. 수험생 입장에서 마음 급하니까. 근데 시험 끝나고 다시 보면 그게 보일 거예요. 그게 이번에 알았고 훈련이 된다면 수능에선 100% 그 효과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출을 저 분명히 봤는데요. 이번 문항이 선택지 완전 모르겠어요. 기출에 봤었던 그 단어나 문장 자체와는 다른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소재는 같은 거, 기반한 개념 요소는 같은 거. 요런 것들은 절대 놓치지 말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의 내용이 되게 함축적으로 짧게 썼지만 무엇인가 갑자기 새로운 것, 문항 속에서 굉장히 사악하게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물어왔던 것들을 좀 더 새로운 표현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 문항 안에서 충실히 단서 조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걸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단원별 분석을 해보니까 언제나처럼 그렇죠. 사회와 윤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 배려윤리 문제를 풀고 배려윤리 그거 어디서 했었어야 됐지 싶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교육과정 그거를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만약에 연계교재,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연계교재를 생각해 본다면 대단원 과학과 윤리 단원에 자연과 윤리라고 하는 그 중단원에 이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 자연과 윤리에도 요나스가 나와요. 그리고 나딩스의 배려윤리에서 나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과학과 윤리 부분에서 배려윤리라고 하는 것을 좀 꼼꼼하게 살펴놨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문항 자체가 제시문에 단서들을 다 줬어요. 선택지에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져 있고요. 오답인 게 오답인 이유가 또 너무 또 가볍지만도 않고 그런 이런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 내가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그게 어느 단원에 들어가 있고 어떤 맥락에서 제한이 되고 있는 건데 문항 속에서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런 얘기들을 생윤러들은 지금 아마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고난도 빈출사상가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보면요. 일단 표는 이 순서로 썼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가장 불안하다 남겨져 있는 게 롤스 선생님이죠. 불복종, 원조, 분배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 두 문제가 싱어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롤스 싱어를 분리하지도 않고 한꺼번에 만들어 봤는데 이 문제 역시 이번에도 중요했고 분배적 정의에서는 노직과 함께 엮여 있으면서 이렇게 기역, 니은, 티글, 리을 이렇게 딱 가르는 거 순서도 가르는 그런 형식상으로도 개념 또 기출을 풀어봤더라도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효과 그리고 기역, 니은에서 제외하는 그 구성상의 특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롤스 문제를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떤 점들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 해설 강의 꼼꼼히 들어보시면서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칸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번에 두 문항 율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보다는 교정적인 평화윤리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딱 주안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강조드릴 게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몇 년 전부터인가 그냥 느낌에 국가권위의 정당성 단원 있죠. 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뭐 맹자 정도를 엮는다거나 뭐 맹자와 로크를 엮었었던 과거의 시도들과는 달리 뭔가 새로운 단원에서 새로운 주제로 고난도 문제가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부각된다라고 하려면 어디가 있을래나 생각해보니 사회계약론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그 6월에 사회계약론 파트 나왔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때 홉스와 로크의 구도였다면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다가 홉스에다가 루소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야 이게 거기다가 3원 비판에 19번이라고 하는 포지션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 앞으로도 좀 꼼꼼히 대비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6, 9월로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로크, 루소 다 나온 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어느 하나도 안 나올 거다, 안 나왔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는 요 얘기까지는 하진 않은데요. 이제 홉스나 루소에 관련된 것, 또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것들이 수능 완성에서도 중요한 이제 단서 조건을 갖고 있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 교재도 놓지 말고 꼼꼼히 풀어보면 도움 많이 될 거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반적인 분석을 보면서 내가 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정보사항이 뭘까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이것을 빌려서 한번 그래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제 완곡하게 표현해 보자면 분배적 정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킬포인데 이번에 문항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절차적 정의의 개념부터 해서 이제 그 롤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들이요. 그런 정의의 원칙을 이제 그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지 그런 논의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냥 어떤 한 문구, 한 구절 자체 그것만을 이렇게 몰입해서 본다기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전제와 그 맥락과 그 논의의 이유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기본적인 개념의 의미, 용어 그리고 기출됐었던 제시문들이나 선택지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전제의 과정에 결론으로 도출하고 그래서 이걸 왜 그 논의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자료들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거기에 부담을 가져서야 되겠어요. 그걸로 불안해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시문들, 선택지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면 지금 그 전제, 과정, 결론들, 이 논의의 이유들 꼭 논리적으로 이해해 두기. 그리고 자연과 윤리 부분에서도요.
선택지들이 항상 낯선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자연과 윤리라고 하는 단원의 성격상 도덕적 고려의 대상, 도덕적 지위의 대상이 되는 것들, 또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대상이 어디냐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 범주 판단하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물어봐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물어봤고 지금도 계속 물어보고 있고 표현이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당황하지 말고 훈련할 거. 그리고 잘 나오지 않던 사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난도가 좀 그래도 좀 수월했던 거야, 상대적으로. 이번에 뭐 배류 윤리나 퀸 같은 입장에서 보자면 제시문과 문항의 선택지 간에 이렇게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또 고난도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국가권위의 정당성 문항, 19번 문항 같은 것들도 보면은요,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부터 해서 연계교재에 있는 문항들까지 지금까지 기출을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다면 연계교재에 있는 문항들까지 샅샅이 보면서 지금 이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요소와 연계교재에 어느 정도까지 실어서 물어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문항에 실릴 수 있는 그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거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들 더 많고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날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다각도로 많은 요소들이 날 불안하게 하고 하다못해 공부할 때 그것까지? 그것도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나를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지금 기출되어 와서 패턴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는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짚고 가야 되겠다. 이제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보여준 사인들을 확실히 잘 잡고 그걸로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걸음까지 뚜벅뚜벅 잘 가길, 무엇보다 건강하게 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하고요. 해설 강의도 들어와서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